여러분, 앞으로는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총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비, MRI 등을 보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5세대 실비부터는 이렇게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데요. 예전에는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근 이 실비보험 개혁안으로 보장이 줄어들고 개인 부담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제 실비보험의 전성시대가 좀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비중증 환자 또 비급여 치료비는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병원비 해결한다는 건 사실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비보험의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베스트 플랜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의료 현실에 꼭 맞게끔 최신 트렌드, 가성비까지 갖춘 최적의 플랜,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이 실비보험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확인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급여 의료비는 입원 특약과 외래 특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입원 시에는 현재 4세대 실비랑 동일하게 2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통원 시에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함으로써 통원 부담률을 높였는데요. 단 그간 제외되어 있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둘째로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특약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중증 질환 특약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30%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요.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 통원 비중증 비급여 의료 시 기존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제한을 시켰습니다. 또 이 30%이던 자기 부담률을 50% 또는 5만 원으로 개인 부담금을 더 확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대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기존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비, MRI 등을 횟수와 한도 제한을 두면서도 보장은 해줬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총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비, MRI 등을 보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5세대 실비부터는 이렇게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데요.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기존 실손보다 낮추면서 동시에 비급여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재가입 주기가 있는 일부 2세대 가입자와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몇 년 뒤에 5세대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가입 주기라는 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데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고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고요. 재가입 주기가 있는 가입자분들께서는 5세대로 이제 바뀌어버리면 보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3가지 플랜이면 이 실비보험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질병에 의해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 원씩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해주죠. 사실 그동안 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 보장받는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50만 원을 보장해주고요. 일주일만 입원해도 3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실비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42만 원까지만 가능하신 거고요. 또 그 밖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에는 하루 14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은 하루에 10만 원, 종합병원 2, 3인실은 하루에 5만 원, 상급 종합병원 4, 5인실은 하루에 10만 원, 종합병원 하루 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요즘 질병 입원 일당은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서 보장 한도는 늘렸고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이 보장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해도 50세 남성 기준 11,820원, 여성분은 11,370원이고요. 60세도 남자 기준 17,840원, 여성분 15,460원 정도였습니다. 5, 60대에 이 정도 보장에 보험료가 만원대면 사실 굉장히 괜찮죠. 만일 비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 느끼실 때는 이 질병 입원 일당으로 조금씩 자기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요즘은
요즘은 이 수술비 보험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실손보험과의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인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과잉의료나 과잉청구 등의 문제로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처음 3만 원이었던 이 실비보험료가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인상되신 구독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19년도에 40세 남성 1급 기준 38,237원이던 보험료가 60세가 되면 약 25만 원, 70세가 되면 66만 원 정도로 인상될 거란 예측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비에서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반면에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입니다. 처음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똑같이 내고 보험료 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대, 30대인 분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실비보험에서 통원 한도가 4세대 기준 20만 원이라는 점도 최근 의료 현실과 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입통원 합산 약 10억 9,223건 중에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2.7%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통원 치료로 받았다면 실비보험으로는 최대 20만 원, 30만 원까지밖에 못 받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았지만 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선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온 뒤부터 백내장 수술이 입원이 아닌 통원 한도로만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수술비 보험은 입원을 했던 통원을 했던 약관상 수술의 정의만 부합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받기만 하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내장도 대장용종 제거도 전부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약관에만 해당되면 되니까 그게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수술비 보험은 이처럼 실비보험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상당수를 보완해주는 보험인데요. 심지어 최초 1회만 보장받고 사라지는 이 진단비와는 다르게 매회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들 준비해두시는 기본적인 수술비 보험과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신규 플랜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보험료는 20년 납 90세 만기 30세 남성 기준으로 48,939원입니다. 이 수술비 보험 특약은 크게 질병수술비, 엔대수술비, 1호종 수술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화폐 가치 변동에 따른 가입 금액의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10년 뒤에 보장 금액이 2배가 되는 체증형 구조라는 겁니다. 25년 기준으로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면 2종 수술비로 30만 원을 지급받는데요. 10년 후인 2035년에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하면 6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자, 세부 특약 하나씩 파헤쳐 보면요. 먼저 질병 수술비 보험인데요. 일단 매회 반복해서 지급받는 특약이고 일부 면책 질병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행, 요실금, 제왕절개 등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매회 40만 원을 보장해주는데요. 다만 이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해도 한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밖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한도 문제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런 한도 문제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1호종 수술비 보험인데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깊과 난이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1종으로는 백내장 수술, 2종은 대장용종 제거 수술, 3종은 비관열 혈관 수술, 4종, 5종은 암 수술, 관열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으로 이 질병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정말 폭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5종 기준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질병 수술비의 작은 한도 부족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는 보험이기도 하죠. 역시나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부정맥 수술, 관상동맥 성형술 등 이런 비관열 수술들이 3종으로만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이 설계안에 따르면 3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치료하는데 시행하는 심장 수술 등 1인당 진료비가 PCI 같은 경우에 약 230만 원,
관상동맥 우회술 9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1호종 수술비만으로는 비관혈인 혈관 수술에 대한 보장이 좀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엔대질병 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특정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특히 20대 질병 수술비를 통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술비 보험은 이렇게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로 구성을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해 두시면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정말 촘촘하게 넓은 범위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최근엔 질병재해 수술보장 특약도 나왔습니다. 7대 특정 질환, 또 9대 특정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의한 수술 시에 100만원, 100만원, 총 2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줬는데요.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부비동염, 하지정맥류, 위,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갑상선 수술, 맹장 수술, 척추 수술 등등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수술 시에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30년 납 종신만기 비갱신형 1급일 때 30세, 40세 보험료는 이렇게 3만원대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50세는 20년 납으로 여자는 48,015원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보험인데요.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 최대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2천만 원을 받고요. 항암 약물 치료 시에는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총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실제로도 23년 기준 전체 암 환자 116만 명 가운데 수술은 2만 3천 건 정도, 방사선 11만 건 정도,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한 게 23만 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의료 현실에서도 항암 약물 치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암치료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땐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95%를 산정특례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여 의료비로 1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95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여기에 실비보험 가지고 있으면은 실비보험으로 이 40만 원은 또 보상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비급여 의료비는 다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 암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만 잘 대비해둬도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의료의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슷한 구성인데 보장 기간이 처음 진단받고 10년이 아니라 만기까지도 보장을 유지해주는 상품도 나왔으니까요. 이 암치료비가 걱정스러운 분들은 하이클래스 암치료비는 꼭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암치료비 종합 플랜이 있는데요. 여러분, 암치료하면 어떤 치료 방법 떠오르시나요? 아마 최근에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플랜은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1억 1천만 원, 해외에서 받으면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는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제거하면서 빠른 회복 기간과 적은 부작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암치료 방법입니다. 문제는 역시 병원비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이 중입자 치료비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랜은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 시 1억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니까 병원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국내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한 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전 세계에서 중입자 치료기가 몰려있는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들이 해외 의료비는 잘 보장하지 않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일본 가서 중입자 치료 받으면 엔화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플랜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1억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비용 걱정을 정말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신체 부위를 10개 그룹군으로 나눠서 암치료 시 부위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암치료비 보험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아서 매년 2천만 원씩 지급받다가 간으로 전이되었다 하면은 기존 보험은 동일하게 2천만 원만 보장을 해줬지만 이 플랜은 대장암 치료비 따로, 간암 치료비 따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전이암에 대한 치료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암 치료비 보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보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암 진단비로는 충분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이 비급여 암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비급여 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꼭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 보험료도 비싸지 않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플랜 추가로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들은 워낙 장단점이 좀 분명하고 개인에 따라서 더 필요한 보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신사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에 보험신사 카페 검색해 보시면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보험신사 카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도 많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